불박차는 1톤 트럭입니다. 1톤 포토 트럭 가겠습니다. 우회전할 거예요. 어허. 아니 여기서요. 상대는 1차로에서 가고 있어요. 1차로에서 가고 있고, 자 불박차는 상대가 깜빡이 없어요. 근데 불박차는 이쪽 깜빡이 켜서 좌회전하는지 아닌지 볼 필요가 없죠.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요. 브레이크 잡는 것은 브레이크 잡아야 좌회전이 되잖아요. 좌회전 신호에 이 차로는 좌회전하고, 나는 여기 횡단보도 없으니까 당연히 우회전할 수 있는 거죠. 예, 빨간불에 빨간 신호에도 신호에 따라 지나가는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은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으로 가는데 여기서 나 멈췄는데 드드드드드드드드드 상황 보시면요. 하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꼈어요. 아이고.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보험사는, 아니 내가 잘 가는 대로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불박차 보험사는 100대 0 주장하는데 이 트럭의 보험사는 뭐라 그럴까요? 1차로에 우회전 금지 없네? 우회전 금지 있는 데서 우회전했으면은 그러면은 100대 빵이지만은 거기 우회전 금지라고 없잖아. 그래서 100대 빵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이거 투표해봐야 될까요? 그냥 웃자고 투표하는 겁니다. 자, 1차로에서 우회전할 수도 있고요. 2차로에서 우회전할 수도 있지. 난 크잖아. 차가 크니까 길잖아. 나는 포토처럼 거기서 2차로에서 우회전하면 걸려. 그러니까 나 이게 좀 편하게 한 거야. 100대 0이다. 100대 빵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야 방구야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대 빵일 거고요. 당연히 방구죠. 방구 100%. 물론 1차로에서 우회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에 붙어서부터 해야 돼요. 만약에 이 트럭이 도저히 나는 여기서 걸면 여기 딱 걸려, 뒷바퀴에 걸려, 앞바퀴는 빠져나가더라도 그럴 때는 어중간에 물고 가야죠. 어중간에 여기 가운데를 물고, 그리고 우측 깜빡이 켜고 이쪽으로 차가 못 들어오게 하면은 그러면 안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공간을 줘놓고서 여기에서 자기 편할 대로 와놓고 가도 회전 방법 위반이에요. 무회전 방법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좋아요. 그런데 뒤에 차가 오는지 아닌지 봐야죠. 우회전하던 포토에게는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나는 잘못이었고 당신은 잘못했고, 나는 빵이면 상대가 100이죠. 과실 비율을 합치면 100입니다. 내가 빵이에요. 상대가 100이죠. 100대 빵. 너무나 당연한 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 2차로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3차로는 좌회전 차로로 쓰이고요. 4차로는 직진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불박차는 좌회전하려고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신호수가 있어요. 이 신호수가 좀 앞으로 나오래요. 조금. 우리 보통 보면은 이런 공사 중인 차 이런 것 때문에 가려지고 그럴 때는 또 출퇴근 시간 때 조금 앞으로 좀 미리 빼려갈 때 신호수가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 모범운전자인가요? 저 신호수가 나보고 조금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박차가 난 좌회전할 건데요. 좌회전 신호 되기 전에 조금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앞으로 좀 뺍니다. 그러다 일어난 사고예요. 보시죠. 자, 저기서 신호수가 네, 나한테 신호가 올 거예요. 네, 나는 좌회전 차로고요. 4차로는 우회전 차로, 직진 차로고요. 자, 신호수. 네, 나보고 좀 나오래요. 조금 나오래요. 앞으로 나오는데, 으아! 벤츠가 옆에서 칼치기. 네, 벤츠의 칼치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내 뒤로 줄 서서 해야 돼. 슝! 직진하다가 이제 좀 있으면 좌회전 될 테니까 옆으로 딱 들어가야지. 들어가는데, 신호수가 막 나오라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사고 안 났을 거예요. 근데 벤츠가 옆으로 푹! 칼치기. 여기에 대해서요. 상대편에서 처음에는 미안하다 그랬어요. 직진 신호에 1, 2차로는 공사 차량이 이쪽 있고요. 그 수신하시는 분이 앞으로 조금만 나가서 앞으로 나가는데 옆에서 벤츠가 푹 칼치기 끼어들었습니다. 상대는 미안합니다 그랬었는데 다음날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분심이 갑시다. 근데 분심에서요 1년 만에 통보받았어요. 60대 40? 아니 칼치기인데 나는 상대가 나오라 그래서 저 수신호 받고 나갔는데 앞으로 조금 나오라서 이렇게 나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왜 60이죠? 만족하지 못하면 소송하래요. 분심에서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결정문 보여드릴게요. 영상에 의하면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대기했다가 출발하는 상황에서 벤츠가 차로 변경에 들어오다가 부딪힌 사고다. 교차로 시작된 부근에서 벤츠가 진로 변경 잘못했다. 근데 불박차도 정차 후 출발이다. 정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 일어난 사고다. 불박차도 정차 후 출발이니까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분심이 결과 동영상에 의하면은 불박차가 신호수가 앞으로 좀 나오라 해서 나가던 중이다. 근데 벤츠가 그 앞으로 팍 들어오다 일어난 사고다. 아, 교차로 시작 부근에서 갑자기 휙 들어왔지만은 피청구 차량도 정차 출발이다. 정차 출발. 2월 15일 날 결정됐고요. 이 마감일이 3월 11일입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분심이 결정이 아주 기발하다. 섰다가 출발할 때는 앞만 볼 게 아니라 좌우 다 돌려봐야 뒤도 보고 다 봤어야지. 분심이 결정 아주 기발한 의견이다. 할 말을 잃었다. 할 말을 잃었다. 100%.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저 진짜요. 아주 특이한 의견인데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소심이 결과예요. 이 마감일이 3월 11일입니다. 벤츠 쪽에서 걸어온 거예요. 그럼 40% 해당되는 걸 일단 주세요. 주고 곧바로 소송 가는 겁니다. 네,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장을 이 마감일인 3월 10일 이전에 40% 일단 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송에 보조 참가 신청하세요. 나도 직접 소송에 참여하세요. 예, 이거 진짜 보험사에서도 내가 곧바로 소송하겠대요. 보험사가 생각해도 참 기발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재심 신청하면 이 신청하면 뭐 10만 원 내야 돼요. 10만 원 내느니 그냥 소송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이거 비용 차이도 안 나니까 곧바로 소송 가겠다고 했대요. 보험사도 곧바로 소송 가겠다고 하는군요. 분심위에 왜 가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코미디 결정문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내일 제가 방송하는 거 보고 법원에 가서 꼭 100대 0 받으라고 하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저렇게 칼치기로 들어오는 거. 아니 물론 칼치기는 성공하면 욕만 먹어요. 실패하면 100대 0이에요.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겁니다. 자, 여기서 저 수신호하는 분이요. 나보고 오라고 그러죠? 앞으로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야죠. 여기서 조금 앞으로 빼세요. 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가는데 실패한 칼치기. 여기서 무슨 놈의 정차 후 출발이 나옵니까? 정차 후 출발해서 과실 인정되는 거는 내가 섰다가 출발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하는 다른 차들이 방해될 때, 즉 내가 갓길에 섰다가 갑자기 차로 변경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길 좁은데 섰다가 가다가 옆에서 지나가는 차를 들이받는다든가 정차 후 출발은 내가 불법 주정차했다가 출발하면서 거기 서 있지 말아야 될 때 서 있다가 가면서 그 정상적으로 한 차랑 부딪혔을 때 그때가 정차 후 출발해서 과실 잡는 거죠. 신호대기하다 출발하는데 앞으로 쭉 가는데 내가 변경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와, 옛날에 사바나의 아침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뿜바야 하면서요. 예. 거기 원숭이 목장도 입고 나오고 뭐 호랑이 목장도 입고 나오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재밌게 봤는데요. 그거보다 더 재밌게 봤습니다. 영상이 조금 흐려요. 핀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나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1차로 잘 가고 있는데요. 내 신호에 따라 정상 통과했습니다. 오른쪽에 들어온 차 보세요. 2차로 들어오나? 이런. 아니 저 차가 저기서요. 아니 함재 들어오면은 지금 4차로 쪽에서 3차로니까 1, 2, 3 여기서 함재 들어오니까 일종의 4차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3차로 쭉 가면 돼요. 근데 좀 더 들어오네요. 2차로 들어오려나? 2차로? 으악! 네, 으악! 어떻습니까? 이쪽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을 얘기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억울해요. 아니 100대 0 아닌가요? 불리해도 90대 10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불박차 수리비가 600만 원 넘게 나왔는데요. 100대 빵입니까? 90대 10입니까? 80대 20입니까? 90대 10 한 분 계시네요. 제가 삐딱선 기적소리 생각하면서 90대 10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삐딱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를? 여기서요. 상대차가 자, 여기서 들어오죠? 그리고 요렇게 각도가 이렇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들어오더라도 2차로가 비어있어요, 2차로가. 여기서요,
여기서 2차로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요 차는 아마 왜 그랬을까? 요 앞차가 또 일리 가네? 난 일로 더 먼저 갈 거야. 이런 생각했을까요? 이거 이 정도 삐딱이라 했어요. 이제 늦었죠. 이제는 늦었어요. 아이고, 늦었어요. 너무. 이거는 삐딱선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자분은 100대 0 내지 90대 10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뭘 잘못했냐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왜? 잘못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건 100대 0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것도 삐딱하니까 미리 대비해야 된다? 2차로가 비어 있는데 만약에 2차로에 뭔가가 막혀 있다든가 그러면 또 삐딱하게 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죠. 2차로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 과실 비율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가보겠습니다. 뒤에 오토바이 오죠? 네, 오토바이 옵니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들어갔어요. 나 우회전하는데 오토바이랑 쾅. 아이쿠. 자, 이 내용을요. 좀 더 크게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우회전하는 거예요. 우회전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요 앞에 차가 있어서요. 가다가 옆으로 가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우회전해야죠. 이렇게요. 근데 요 주차된 차가 있어서 정차된 차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오토바이가 요 오른쪽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 도로 쪽으로 했다가 요 차 사이로 지나가다가 나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오토바이는 이렇게 해서 요 차 한 대 사이 오토바이 조금만 지나갈 수 있죠. 오토바이가 자전거 도로 쪽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번에는 후방 영상을 크게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죠. 자, 자전거 도로 쪽으로 빠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여기. 네. 요 상황. 여기서요. 요 차, 택시랑 요 공간으로 오토바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사고 난 겁니다. 오토바이 일리 지나갈 수 있죠. 근데 공간이 되니까 아까는 이쪽으로 지나온 거, 요 공간 좁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불박차가 아까 보니까 뒤에 오토바이가 없었어요. 근데 오토바이 이렇게 오다가 사고 난 겁니다. 불박차 깜빡이 켰나요? 그랬더니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잘 모르겠대요. 경찰에 접수됐나요? 아직 접수하지 않았대요.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에게 한 2, 30 정도 얘기하고 있답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난 잘못 하나도 없어. 100대 빵이라고 주장한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접수되지 않게 하고 100대 0 인정해주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벌점 부과돼도 100대 0은 아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깜빡이는 본인은 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오디오가 없어요. 결국 CCTV를 봐야 돼요. CCTV를 보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그냥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경찰에 접수 안 되면 경찰에서 CCTV를 달라고 해야 그래 보여주기도 하고, 그냥 달라면 잘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달라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래 100대 0 인정해줄게. 경찰에 접수하지 마. 아니야. 경찰에 접수해서 CCTV 볼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78%는 100대 0 인정해주고 경찰에 접수하지 말자. 접수되지 못하게 하자. 22%는 저 100대 0 아니야. 여기서요. 내 차에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어차피 100대 0이나 80대 20이나 나 보험료 할증되는 건 내가 할증되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에 접수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내가 깜빡이 켰더라도 내가 더 잘못이죠. 깜빡이 켰어도 옆에 오토바이가 오면은 꺾기 전에 한번 봤어야 됩니다. 내가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오토바이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요 공간으로요. 여기서 이렇게 온 거, 그거는 좀 밉지만 여기 충분히 공간이 돼요. 요 공간으로 오토바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봐야죠. 옆에. 여기 주차된 차들 때문에 차는 안 올 거야. 자동차는 안 오지만 오토바이는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한번 봤어야 됩니다. 불박차 깜빡이 킨 게 확인되더라도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불박차 잘못 한 70 정도 돼 보여요. 오토바이도 깜빡이 켜고 있으면은 자기가 이쪽으로 왔었으니까 저 깜빡이 켜네. 그런데 속도 좀 줄여야지. 그래야 됩니다. 만약 깜빡이 안 켰으면 오토바이는 쭉 가는 거죠. 이 차도 쭉 갈 줄 알았죠. 근데 깜빡이 안 켰으면 100대 0이에요. 저 같으면은 여러분들 다수 의견처럼 그냥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고 우회전할 때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100대 0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 벌점이나 범칙금 부과되더라도 그렇게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접수되더라도 8대 2나 7대 3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저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불박차 잘못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동차는 못 오지만 오토바이는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약도 그려주신 거하고 이게 맞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그렇군요. 차선을 물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차선을 살짝 아직 물진 않았어요. 물은 것 같죠 지금. 근데 아직 물진 않고 공간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공간이 있는 대로 오다가 깜빡이 켰어도 불박차 잘못이 더 커 보이는 오른쪽 공간을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그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00대 0으로 인정해 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8대 2나 7대 3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도록 경찰에 접수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나을지는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곳 제한속도 60도로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거나 또는 비가 내려서 젖어 있으면 20% 감속해야 되지 기본적으로요. 폭우가 내려서 시야가 100m까지 확보가 안 되면은 시계가 100m까지 가시거리가 안 되면 50% 감속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20% 감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60도로에서 한 60보다는 조금 더 빨리 한 65 정도, 60에서 65 정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중앙분리대 있고요. 저 앞에 녹색 신호인데요. 쭉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갑자기 멈추네요. 뭐야 이거 아니 뭐였어요? 저 앞에 뭐가 오고 있었죠? 전조등이 거꾸로 돼 있어요. 으아 역주행에 오는 건 아니고 서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앙분리대까지인데 저걸 어떻게 거꾸로 들어오고 있었죠? 여기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대는 벌써 여기 사고나 있어요. 즉 역주행에 오는 차를 보고 피하면서 여기서 요 뒤가 부딪히면서 옆으로 피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랜저는 여기 돼 있고요. 역주행차는 여기 서 있고요. 그러면서 역주행차가 내려서 수신호를 막 하려는 중에 그때 앞에 가는 차 급제동 나는 꽝. 이번 사고 역주행한 차하고 역주행해오다 사고 내서 서 있던 차하고 불박차하고 같은 보험사예요. 근데 보험사에서 같은 보험사 이거 100대 빵이에요. 앞차는 멈췄잖아요. 앞차는 멈추는데 당신은 왜 못 멈췄어요? 못 멈췄으니까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 100대 빵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녹색 신호에 신호가 녹색 신호예요. 이 녹색 신호에 당연히 갈 줄 알았죠. 잘 가고 있었잖아요. 잘 갈 줄 알았는데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거 보이고요. 그로부터 얼마 만에 사고는 1초, 2초, 3초 조금 지나 사고 났습니다. 앞차가 급제동하는 걸 보고 내가 동시에 급제동했어도 피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 차는 앞에서 라이트 딱 된 걸 보고 미리 봤으니까 멈추는 난 저 차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근데 이걸 100대 0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앞차에 대해서는 100% 해줘야 돼요. 앞차는 이유가 있어서 멈추었잖아요. 근데 역주행으로다가 딱 멈춰서 있던 그 차랑 나랑 과연 내가 그 둘의 관계에서 내가 더 잘못했을까요? 내가 100%인가요? 여러분 투표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박은 차 무조건 내가 100% 잘못이지. 그 차는 비접촉이잖아. 역주행하던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역주행 차에게도 한 30% 정도 잘못이 있어 보인다. 오히려 역주행한 차가 더 잘못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78%가 오히려 역주행한 차가 더 잘못했다. 역주행한 차에게도 한 30% 잘못 있다가 22%. 불박차 100%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녹색 신호에 잘 가다가 녹색 신호에 당연히 쭉 가야죠. 가야 되는데 저 차가 여기서 갑자기 멈춘다. 갑자기 멈추는 거. 불박차 입장에서는 잘 가다가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멈춰? 나한테 억하심 적 있어? 나 골탕 먹이려고? 나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옳지. 너 안전거리 미확보야. 너 한번 혼나봐. 앞차가 일부러 멈춘 것처럼. 왜냐면 그 앞 사정을 모르니까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도 안전거리는 지키라고 그러고 돼 있죠. 그러나 앞차가 만약에 이유 없이 신호등 녹색에 멈췄다 그러면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신호등이 녹색이고 중앙분리대까지 있고 이런 곳에서 갑자기 멈추면 저 차 일부러 멈췄다 그러면 저 차의 잘못이 더 커야 되겠죠. 근데 저 차는 앞에서 역주행해서 딱 라이트 킨 차를 보고 멈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포인트입니다. 시간입니다. 방금 사고 났다. 역주행하는 차는 방금 사고 난 거 보고 저 앞차가 급하게 멈췄다. 그렇다면 역주행 차의 잘못이 더 커야 옳겠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다. 사고가 나서 시간이 지난 거 보고 내가 저기 저 사고 나 있네. 저 거꾸로 온 차도 있네. 그걸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진 않죠.
앞차가 브레이크를 얼마나 어떤 속도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차가 급제동이다. 그래 금방 사고 나는 걸 보고 급제동이다. 그렇다면은 역주행차가 더 잘못이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이고요. 여기서요. 방금 사고 나는 거 봤으면은 그렇다면은 역주행차의 잘못이 더 커야 되겠고요. 사고 난 지 좀 시간이 지났으면은 그때는 역주행차의 잘못 한 30, 불박차 잘못 70 정도로 보입니다. 만약에 방금 사고 났다. 사고 나는 걸 보고 나다가 으악 하면서 앞차가 급히 제동했다 그러면 그때는 역주행 쪽이 거꾸로 한 70 정도 돼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보험사 100대 빵이라고 그러죠? 예. 어차피 이 차에 대해서는 이 앞차에 대해서는 100% 해줘야 돼요. 100% 해주고요. 이 차를 상대로 하는 거. 아이고 서로 인적사항 알잖아요. 같은 보험사니까. 저 차를 상대로 해서 분심이 가지 마세요. 분심이 가면은 분심이 심의 의견서 심의 조정이 아니에요. 심의 의견. 그 분심의 50여 분의 변호사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이거 몇 대 몇이에요? 저거는 비접촉이잖아. 저거는 관계없잖아. 뒤에서 들이받는 100%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헛방입니다. 가봤자 헛방이에요. 거기 가지 마세요. 가지 말고 곧바로 이 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십시오. 일단 내 차에 자차 처리하시고요. 나도 다쳤죠? 그리고 나 렌터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내 차의 수리비가 만약에 내 차의 그 당시 사고 당시 시세에 20% 초과했으면은 경락손해, 중고차 시세 하락손해 받아야 되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내 다친 것에 대한 위자료, 렌터카 비용, 또 경락손해, 그리고 자기부담금 그것을 요 앞차를 상대로 소송하시면은 본인이 직접 소송하세요. 그럼 거기서 몇 대 몇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더 적은 쪽이 되면은 소차 할증돼야 되죠. 경찰에 접수하지 마세요. 경찰은 이거요. 이 차는 비접촉이잖아. 무조건 당신이 가해 차량이야. 요 차는 주인공이 이 차가 주인공일지 아니면은 주인공처럼 보이는 조연일지는 몰라요. 사고가 언제 났냐에 따라서 경찰에 접수해서 이거 따지지 마시고요. 100% 해주고 요 차를 상대로 직접 본인이 소송하십시오. 소송 어렵지 않습니다. 한문철TV에서 경아씨의 소송일기 참고해서 소송 진행하시면 제가 중간중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돌봐드리겠습니다.